오늘 확률 통계 버전 2 이원우입니다. 오늘 확률 분포의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확률 분포 5번째 시간에 베르누이 분포라는 여러분에게는 좀 생소한 분포를 소개를 했고요.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이항 분포를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항 분포는 조금 익숙할 수가 있는데 이항 분포는 베르누이 분포의 어떤 확장된 개념, 그렇게 이해를 하자라고 그랬고요. 오늘 이제 그 유명한 정규 분포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항 분포를 하면서 예제 문제들을 좀 안 풀어봤는데 오늘 이항 분포 예제 문제를 좀 먼저 보면서 정규 분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복습할까요?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분포라는 거는 자료가 두 개뿐인 경우, 예? 성공 실패. 예를 들어서 남녀, 무슨 지지하지 않음, 불량품, 우량품, 뭐 등등, 합격, 불합격, 객관식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정답이냐, 아니냐. 그런 자료들은 베르누이 분포한다는 겁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성공이라고 하겠어요. 성공이 뭐 좋은 거고 실패는 나쁜 거게 아니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를 성공이라고 그럴 때 어느 하나를 1의 값을 주고 확률 변수에 1의 값을 주고 다른 하나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0의 값을 줄 때 그리고 성공 x가 1일 확률을 p라고 스몰 p라고 할 때 확률 분포는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률 분포가 나오니까 기대값도 있고 분산도 우리가 구해봤죠. 그리고 이항 분포라는 건 뭐냐? 이런 베르누이 시행하는 같은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독립적으로 시행했을 때 반복해서 이제 n번 반복했을 경우 그 결과 n번 중 성공 횟수에 대한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x1, x2, xn을 각각 베르누이 시행하는 확률 변수야. 베르누이. n번 반복했단 말이야. 그럴 때 xi는 성공일 때 1값을 주고 실패할 때 0의 값을 준다는 얘기죠. xi에 대한 확률은 p야. 똑같이 p야. 동전을 100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때 1의 값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0의 값을 주자. 그러면 x가 1일 확률은 0.5. 정상적인 동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100번을 n번을 전부 다 더하면 뭐예요? x라고 그럴 때 100번 중 앞면이 나온 횟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x1이 1이면 앞면이고 0이면 뒷면이니까 1자리만 다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n번 중 앞면의 횟수, n번 중 성공 횟수, 이 x는 이항분포한다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식은 이렇게 n 컨비네이션 x, p의 x승, 앞면이 x번 나오고 1-b는 뒷면이 나머지 n-x번 나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분포에 대한 식은 이제 조금 더 오늘 설명을 할 거고요. 이거에 대한 이항 분포에 대한 기대값, 분산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항 분포에 대한 평균과 분산, NP, L-P.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요 다음에 통계적 추정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중에 본다. 일단은 이렇다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가자라는 그런 이야기였고요. 자, 예를 이제 이것에 대한 예 문제를 몇 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사지선다형 세 문제가 있다고 하자. 단 세 개뿐이야. 세 문제. 그러니까 1번, 2번, 3번, 1, 2, 3, 4, 1, 2, 3, 4, 1, 2, 3, 4, 4개의 지문 중에 맞는 것을 골라라 그러는 거죠. 세 문제 모두 전혀 모르는 문제여서 각 문제 1, 2, 3, 4 문항 중 하나를 그냥 임으로 찍는다고 그러자. 하나 찍어. 그럼 맞추느냐 틀리느냐. 그렇죠? 객관식이니까 맞추느냐 틀리느냐의 문제인데 나 전부 다 모르겠다는 찍을래. 그러면 정답일 확률은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야. 이것도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그렇죠? 이러면 이 한 문제에 대해서
베르누이 시행하는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근데 세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항 분포가 된다라는 이야기야. 이 경우에 각 문제를 맞추느냐 틀리느냐 하는 것은 베르누이 시행이고 세 문제 모두 독립적이야. 1, 2, 3이 독립적이라고. 응? 1번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를 확률 변수 x라고 그러고 2번 문제는 x2라고 그러고 x3라고 하자. 그러면 뭐야? xi는 1 아니면 0. 정답일 땐 1이고 정답이 아니면 틀렸으면 0이야. i는 1, 2, 3. 그러면 fxi가 1일 확률. 네, 저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걸 표현한 거예요. 은 4분의 1, 0.25이다. x를 1, 2, x1, x2, x3 합한 거라고 하면 x는 뭡니까? 세 문제 중에 정답의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세 문제 중에서 몇 개 맞추느냐 x가. 이 x는 이항분포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앞에서 우리 베르누이 확률 변수, 베르누이 시행, 이항분포 연결시킨 거와 똑같습니다. 예, n이 지금 경우에는 3일 뿐이야. 그러면 fx라는 이항분포식은 3 콤비네이션 x, n이 이제 여기 n이 3이니까 3 콤비네이션 x 0.5 정답의 수야. 정답의 확률 0.25의 x승 1-0.25 0.75에 틀린 것이 3-x. 그래서 x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다. 딱 이항분포식이 된다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예를 들어 정답의 수가 2개라고 하면 정답이 2개야. 1, 2가 정답일 수 있고 1, 3이 정답일 수 있고 2, 3 정답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경우에.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2개를 뽑는 세 개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뭡니까? 3 콤비네이션 2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3 콤비네이션 2를 여기에 곱해 놓은 거야, 이건. 이해가 됐습니까? 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 이항 정리라는 걸 배웠는데요. 이항 정리하고 이항 분포는 별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항 분포는 별도로 우리 이해를 하자. 알았죠? 이게 왜 곱해지는지? P의 X는 뭐야? 정답의 수야.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정답의 개수만큼 이거 맞추는 거죠. 0.25 확률에 X승 한 거야. 틀린 거는 0.75에 나머지 3-X승 한 건데 이런 경우가 3 콤비네이션 X개만큼 있어. 그런 이런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앞에 이거 곱한 거다. 이 확률 앞에 이거 곱한 거다라고 이항분포식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 이거를 외우기에도 편안할 거예요. 예? 외우기에도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제 문제를 좀 예를 다뤄볼까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다음 규칙에 따라 얻은 점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기대값은 3의 배수가 연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0점. 연속하여 나오지 않으면 0점. 3의 배수가 연속해서 2번만 나오면 1점. 3의 배수가 연속해서 3번 나오면 2점. 응? 그러면 얻은 점수 x는 x는 0일 수도 있어. 그렇죠? 3의 배수는 3하고 6이에요. 주사를 던질 때 3의 배수는 3하고 6이야. 3하고 6이 안 나와. 3번 다. 그럼 0. 또 한 번만 나왔어. 3 또는 6이. 그럼 1. 2번 나오면 2번 나오면 2. 그렇죠? 얻은 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속해서 3번 나오면 2점을 받는 거야. 그래서 0점 얻을 수도 있고 1점일 수도 있고 2점일 수도 있다. 그 이야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있네요. x가 갖는 값은 0,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다. 3의 배수는 3과 6이다. x가 2, 1 확률을 먼저 구해보죠. x가 2, 1 확률. 2, 1 확률은
3의 배수가 연속해서 3번 내리 3의 배수가 나오면 2점이야. 그러니까 3, 6이 연속해서 3 또는 6이 연속해서 3번 나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번 다 27분의 1이야. 한 번 1점일 경우 3의 배수가 연속해서 2번 나오면 돼. 3의 배수가 연속해서 2번 나오면 돼. 그죠? 예,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는 3배수, 3배수. 이게 그리고 꽝. 세 번째는 안 나와. 또 안 나왔다가 3배수, 3배수 나오는 경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3분의 2는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 경우 더하기 이제 이 경우로 가야죠. 3의 배수 아닌 거 3의 배수, 3의 배수 나올 확률. 그래서 두 경우를 합하면 27분의 4. 3의 배수가 연속하여 나오지 않으면 0점. 예. 그럼 이거는 1에서 이 확률 빼기 이 확률 해서 27분의 22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x가 0일 경우의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복잡하니까 소위 뭡니까? 확률의 합은 1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1 빼기 x가 1일 때 2일 때를 뺀 거야. 그래서 x 0일 확률은 27분의 22. 그럼 이제 기대값은 x의 기대값은 0 곱하기 이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시험을 본다면 구하지 않아도 돼. 예? 요게 27분의 22, 27분의 4, 27분의 1 나왔잖아요. 0 곱하기 이거 더하기 1 곱하기 이거 더하기 2 곱하기 이거. 그죠? 그게 기대값이야. 27분의 6. 한번 구해본 거지 뭐 이런 거는 미리 생각해서 구하지 않아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예.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공을 확인한 후 다시 넣는 시행을 5번 반복해. 빨간 공이 나올 때마다 1,000원, 파란 공이 나올 때마다 2,000원씩 상금을 받는다고 하자. 받는 총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라. 예. 먼저요.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가 몇 번인가 이렇게 이제 이건 확률 변수를 2번을 생각해야 되는데 예,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그러면 x는 뭡니까? 이항분포를 해요. 그렇죠?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은 5개 중에서 2개니까 5분의 2야. 예, 빨간 공이 나올 확률. 그렇죠? 그걸 5번 반복해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항분포라고. 그러면 x는 5번 빨간 공이 나올 확률, 여기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x가 했기 때문에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이항분포 5분의 2의 이항분포를 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기대값은 뭐면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래서 기대값은 2야. 자, x의 기대값은 2다. 그 다음에 y는 총 받는 금액이에요. 그럼 받는 금액 y는 뭐야? 1000x. 그렇죠? 빨간 공이 나올 때 1,000원. 파란 공이 나오면 2,000원. 1000x 더하기 파란 공이 나오는 횟수는 뭐야? 5-x야. 2000 곱하기 5-x야.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괄호를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만이죠. 이거 풀면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만이요. 그럼 기대값 y라는 거는 이제 총 받는 금액의 기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y의 기대값은 이거의 기대값이요. 마이너스 1000x 플러스 만에 대한 기대값. 이 기대값 앞으로 마이너스 1000이 나가니까 이게 2였고 마이너스 2000, 만 빼기 2000, 8000원이다. 예? 확률 변수를 2번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조금 앞에 것보다 조금 복잡한 그런 형태의 문제죠. 조금 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이것보다 물론 약간 복잡한 문제가 흰 구슬 5개, 검은 구슬 X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이런 시행을 n번 반복한다. 문제 보니까 이항분포 이야기네. 검은 구슬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라고 하자. X의 평균이 4, 분산이
5분의 12일 때 x 더하기 n을 구하라. 흰 공이 몇 개? 흰 구슬이 3개, 검은 구슬이 x개가 있어. 주머니에. 여기서 이제 공을 하나를 꺼내서 그 색깔을 보고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항 분포하는 거예요. 확률이 변하지 않으니까. 자, 검은 공의 개수를 n번 한다고 그러니까요. x, 검은 구슬의 횟수, 검은 구슬이 나오는 횟수야. 검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그러죠. 검은 구슬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x의 평균이 4야. 예. 분산이 5분의 10이야. 그러면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 안에 x 플러스 3개가 있는데 여기서 검은 공을 꺼내야 되니까 x 플러스 3분의 x죠. 그렇죠? 예. 그래서 x는 이항 분포를 해. 몇 번 했어? n번 반복해. 그러니까 n번 콤마 검은 구슬이 나올 확률 3 플러스 x 분의 x야. 그렇죠? 여기까지 주어진 문제에 따라서 그냥 간단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거 정리만 되면 문제는 이제 금방 쉽게 풀 수 있죠. 이 x는 n 곱하기 p, n 곱하기 이거. 그래서 3 더하기 x분의 nx는 4. 분산을 뭐라고 그랬어? 5분의 12. 분산은 n 곱하기 이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 3 더하기 x분의 3이죠. 이거 5분의 12래요. 그러면 x와 n을 구해서 그 합방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4니까 그게 4야. 4. 그래서 3 플러스 x분의 12는 뭐라고? 5분의 11이니까 x는 2고 x가 2라는 거 알면 여기 2를 집어넣으면 n은 10입니다.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도 약간 비틀어서요. 여러분들이 평균과 이항 분포라는 것을 이걸 이항 분포인지를 아는 것 첫째 안 다음에 평균과 분산이 NP 분산은 NP 1-P라는 것을 아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문제로 비교적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예제 푸는 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들 풀고 있으니까요. 자, 드디어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매우 통계학에서 중요한 분포입니다. 네, 정규 분포요. 개념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는지는 모르나 매우 중요한,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실제적으로도 중요하고 아무튼 자료를 다루는데 제일 중요한 분포가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연속형 확률 변수의 가장 대표적인 분포이고 이항 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의 뭐 가장 중요하다기보다 비중 있는 분포. 그러면서 처음 들어가는 분포이기 때문에 이항 분포를 고등학교 교과정 확률 통계에 집어넣은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정규 분포,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고요. 연속형 확률 변수의 대표적인 분포이며 통계학 이론의 핵심적 분포야. 정규 분포를 모른다? 그러면 통계학은 끝나버려. 그만두는 게 끝이라는 거야. 다 했다는 게 끝이 아니라 정규 분포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분포인데 이 시간에 정규 분포 확실하게 개념과 그 특징 이런 것들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정규 분포는 매우 중요한 분포이다. 실제로 많은 자료가 정규 분포에 근사한 분포를 한다. 또 실제로 많은 자료가 정규 분포 해요. 수능시험 20만 명의 수능시험들은 정규 분포 합니다. 신문에 이제 정규 분포 비슷하게 근데 그 비슷하다는 게 정규 분포 한다고 해도 될 만큼 비슷한 그런 분포를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계 이론이 그리고 정규 분포를 기반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분포다. X가 정규 분포할 경우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모집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자료가
모집단이라고 그랬고 그 모집단을 X라고 표현하자는 말을 잠깐 하고 넘어갔습니다. 통계적 추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요. 그래서 모집단은 우리가 X라는 확률 변수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뭐야? 수능 시험이라면 전체 학생들의 20만 개 수능 점수들이 쭉 있는 거죠. 그렇죠? 20만 개가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모집단이라는 이야기야. 근데 20만 개 전부 다를 뭐 일주일 동안 계산해서 전부 무슨 뭐 자료를 내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일주일 동안 일주일 정도 걸려서 X 값을 구하는데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날은 이 X 값들이 뭔지 아직 몰라. 그죠? 예, 모르는 값 20만 개. 그래서 이걸 X라고 표시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X가 정규 분포할 때 그의 확률 분포식은 이와 같다. 복잡하죠?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2에 2라는 조금 고등 수학에서 고급 수학에서 아주 절대적인 또 역할을 하는 게 저 2라는 무리수예요. 2는 2.718 어떻게 나가는 무리수야. 실제 계산을 하려면 이 수를 대입하면 돼. 2.718. 파이는 뭐야? 파이도 무리수야. 그렇죠?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저 파이 아마 중학교 때부터 배웠죠? 원 가지고 놀 때는 매우 유용한 무리수야. 파이가. 원 가지고 원을 다룰 때. 뭐 얼마야? 3.14 어떻게 나가는 무리수죠? 그래서 보통 이거 계산을 하려면 3.14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값이란 말이야. 파이나 2나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x는 어떤 실수값을 갖는다. 이게 fx야. 정규 분포의 확률 분포식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외워야만 되는 경우의 문제를 낸다면 그 출제자는 더군다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그 출제자는 뭡니까? 또라이입니다. 네, 미안합니다만은 또라이. 이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고. 자, 이 형태는 이렇죠?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이렇게 아주 나이스한 곡선이 됩니다. 예? 나이스한 곡선이 되고 여기 뮤는 뭐냐? 평균이야. 그러니까 맨 가운데 있죠, 여기. 이 값이 뮤라고. 이게 x입니다. 이게 x야. 요 값이 뮤. 시그마는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는 요만큼이에요. 예. 퍼짐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 시그마는 요만큼. 예, 여기 1 시그마, 그러니까 요 값이 얼마야? 뮤 더하기 시그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뮤 더하기 2 시그마죠. 요 끝에는 요 값은 어이구 뮤 더하기 3 시그마죠. 요 값은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뮤 빼기 시그마, 뮤 빼기 2 시그마, 뮤 빼기 3 시그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이제 정규 분포를 소개하려다 보니까 조금 앞당겨 나왔습니다. 표준 편차가요. 그러면서 표준 편차에 대한 진짜 설명은 통계적 추정 이제 다음 그 세션인데 다음 세션에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소개를 할 겁니다. 옆에는 이건 뭐냐? 이게 이제 그 복잡하고 조그매지니까 EXP E가 이제 exponential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EXP에 똑같은 활자 크기로 해서 괄호치고 크게 표현하는 뭐 표현의 한 방법이니까 이것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자세히 좀 보면 이거다라는 이야기니까요. 뭐 알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모집단 즉 X가 정규 분포한다고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바이노미얼도 NP라고 그랬죠. B의 NP. X는 노말에 N자 따고 평균 앞에 평균이 나오고 뒤에 나온 게 분산입니다. 뮤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한다라는 이야기야. 몇 가지 또 빨간 박스를 한번 볼까요? X가 뮤일 때는 뭡니까? X가 뮤일 때. X가 여기라면 이 높이 fx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x 대신 뮤 집어넣으면 되죠. 0이죠. 2의 0성은 1이므로 이 높이는 루트 2파이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라는 이야기야. 그렇죠? 네. 높이는 이렇게 된다.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 시그마부터 여기까지 플러스 3 시그마까지 여기 확률 x가 뮤 마이너스 3 시그마
여기서부터 뮤 플러스 3시그마까지 있을 확률은 0.997입니다. 99.7%예요. 그러니까 전체 자료의 0.3%를 제외하고 나머지 99.7, 99.7이면 거의 전부 다죠. 조금 빼고 거의 전부 다 이 안에 들어온다 이거야. 3시그마, 3시그마 범위 속에.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인 개념에서 6시그마 품질 관리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건 이제 이것과 정규분포의 이 부분 99.7하고 뭐 비슷한 여기서부터 따온 개념으로 6시그마 뭐 품질 관리할 때 6시그마 품질 관리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또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야. 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 이 세 가지 정규분포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그마는 이 부분이다 라는 거. 그리고 여기 써있듯이 이게 연속형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이 돼야 돼. 면적이 1이야. 그리고 항상 이거는 x축 위에 나타나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그죠? 그래서 확률 분포식이 갖추어야 되는 조건도 물론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이제 증명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적분하면 1이 되는지 증명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는 물론 안 합니다. 자, 정규분포의 몇 가지 형태를 좀 볼까요? 평균은 똑같아. 뮤야. 그런데 하나는 뾰족하고 하나는 펑퍼짐하죠? 이게 무슨 얘기야? 평균은 같지만 요거는 표준 편차가 요 정도. 그러니까 좁게 퍼져 있다는 거고 요거 바깥에 있는 거는 표준 편차가 뭐 이 정도 된다는 거야. 그렇죠? 넓게 퍼져 있는. 예. 요거는 미안합니다. 좁게 퍼져 있는 정규분포. 이거는 넓게 퍼져 있는 정규분포. 요거는 퍼짐의 정도는 똑같아. 모양새가 똑같으니까. 근데 평균이 서로 달라. 요거는 평균이 뮤1이고 요거는 평균이 뮤2인 그런 정규분포 형태를 나타내는 거다. 뭐 이 정도 알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정규분포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알고 넘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규분포 할 경우에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정규분포 할 경우에 확률은 면적을 구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 적분하는 거죠. 근데 이 적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적분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우리는 확률은 면적이다. 연속적인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확률은 면적이다. 그래서 표준화라는 것을 시켜서 표준화 정규분포 표를 여러분에게 제공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확률 값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표준화란 무엇인가? 표준화는 평균을 빼고 어떤 x의 표준화죠. x의 표준화는 x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 표준화를 시킨다 하면 가지고 있는 자료를 표준화시킨다 그러면 그 자료들의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표준화시키면 표준화된 결과는 단위가 없어져. x가 몇 점이라고 그래 봅시다. 그럼 평균도 몇 점이죠? 표준 편차도 몇 점이죠? 그래서 분자의 단위 점하고 분모의 단위 점이 캔슬 아웃 돼서 단위가 없어진다. 유니트레스가 돼버린다 라는 이야기. 조금 더 볼까요? x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은 정규분포를 해. 이걸 표준화시키면 x 빼기 뮤 나누기 시그마가 표준화된 거고 일반적으로 z로 표현합니다. 표준화된 거를. 예. 그러면 z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도 1이죠. 그죠? 예. 이건 뭐 해보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뮤 시그마 이러니까 뭐예요? 시그마 분의 1 기대값 x 마이너스 뮤 시그마 분의 1 이 괄호를 풀면 요거 뮤에 대한 기대값 뮤니까 뮤 그래서 0이라고. 우리 저 예제 문제에서 뭐 표준화 점수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때 했던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산 시그마에 x 마이너스 뮤 이거 1이 된단 말이야. 1이 돼. 시그마 제곱분의 1 분산 x 마이너스 뮤 이거는 시그마 제곱분의 1
이거 앞에서 했죠? x의 분산과 같아요. 그래서 1이 된다. 그래서 정규 분포하면서 평균형이고 분산이 1이 되는 그런 표준화 변수의 분포를 얻게 됩니다. 자, 앞에서 간단히 예제로 한번 문제로 풀어봤는데요. 잠깐 보고 봤었는데 이산형일 때 x가 정규 분포하면 z, 표준화시킨 이 z도 정규 분포합니다. 보세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라고 그랬죠? z는? 그럼 시그마분의 1 x 빼기 시그마분의 뮤야. 어떻게 됐어? z는 x의 1차 함수죠? 1차 함수일 때는 x의 분포가 그대로 z의 분포가 됩니다. x의 분포가 z의 분포는 x의 분포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멀 0,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프를 통해서 표준화가 뭔가 다시 한번 또 살펴보죠. x 표준화를 시켜. 이렇게. 평균 뮤 x라고 썼어요. 네. 표준편자 시그마 x라고 썼어. 왜냐면 y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도 뭐 대문자. 하천자지만 대문자로 표시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네. 그죠? 그러면 요가 x 평균값, 요 값은 여기 집어넣으면 뭐야? 0이죠? 분자가. 그래서 요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표준화된 점수는 0이야. 요 값은 뮤 x 더하기 시그마 x. 요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시그마 x 나누기 시그마 x니까 어디로 와? 요 값은 1로 와. 1로. 모든 값, 이 두 개만 해보겠습니다. 모든 값이 다 이쪽으로 와. 그러면서 표준화된, 표준적인 정규분포 모양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프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하나 더 해볼까요? 이쪽에. y는 조금 뾰족하네. 평균값도 다르고, 이것과. 여기서 조금 옮겼잖아. y의 평균이 조금 크잖아.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표준 편차는 작지요, 좀. 예. 근데 어떻게 되느냐. 뮤 y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0이야. 여기다 대입하죠. 0이죠. 그러니까 이 점이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0으로 간다고. 그리고 요가 뮤 y 더하기 시그마 y. 요 값은 요 과정을 통해서 요리 가고. 모든 점들이 전부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표준화된 모양으로 바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표준화시켜서 이렇게 되면 정규분포 0과 1,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로 간다는 것은 모든 정규분포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정규분포라도 정규분포하고 0, 1이 된다. 여기 앞에서 썼던 그 정규분포 확률 분포식인데요. 이게 이렇게 썼었죠. EXP로. 자, 표준화를 시키면 Z에 대한 분포는 이게 뭐야? 이게 그냥 Z죠. 이게 Z제곱. 그리고 시그마는 뭐야? 표준편차 1이죠. 여기 아무것도 안 쓰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예? 이게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어느 시험에서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기왕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표준화 정규분포 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이 표 전체가 주어지진 않습니다. 이 표에 필요한 부분만 딱 주어주고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Z값 0에서 Z값까지의 이 음영칠해진 부분의 면적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 한 자리까지는 이 열에 나와 있고 00에서 01부터 쭉 해서 1.0, 2.0, 3.0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소수점 아래 두 자리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률 통계에 관련된 통계 교재 맨 뒤에 보면 어느 책이든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표입니다.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표의 형태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형태가 다르다고 내용이 달려서는 안 되는 거니까. x가 정규분포한다고 하면 이를 표준화시킨 후 표준화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확률을 구하게 되는데 z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이런 문제를 접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설령 그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려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0이야. 좌우 대칭으로.
좌우대칭으로 보이지 않아도 좌우대칭이라고 그렸다고 치고,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면적 구하는 거구나. 이건 여기서 실제로 해본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요거 구하라는 거구나. 그럼 뭐야? 좌우대칭이니까 0부터 3.0까지 면적 구해서 2배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예? 이거 구하라. 3.0은 4987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2배 0.4987.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1부터 1.96까지. 마이너스 1부터 1.96까지. 이거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건 뭡니까? 예? 좌우 대칭이라는 성격을 이용을 해서 0에서 1까지 얼마인가? 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나눠야 되니까 더하기 0에서 1.96까지 이거 구하려는 문제하고 똑같죠? 그래서 1.0 0.3413 1.96 1.96 6은 저 위에 따라가면 4750 0.4750 알겠습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1.5 1.5보다 이거는 뭐야? 크다네. 이거 구하려는 거네. 그럼 이건 뭐야? 0.5 빼기 이 0이야. 이 반쪽이 0.5 아니에요? 빼기 1.5 이거구나. 그러면 0.5 빼기 여기 뭐 있네요. 식으로 한번 써놨네. 1.50 1.50 4332 0.4332를 구해라 하는 거예요. 표준화 정규분포표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정규분포의 성질 좌우대칭이라는 거 0부터 좌우대칭이라는 거 또 표준화를 어떻게 시키는가 그거를 알면 표준화 정규분포표에 대해서 이 확률을 구하는 거는 아무 문제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